투자자들의 머리와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핀 핫 이슈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의 가이드를 세워보는 시간이죠. 만렙 핫 이슈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2023년 2월 23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 융자, 이자 내리자 비투 다시 증가. 자, 최근 투자 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한 달여 만에 1조 4천억 원 넘게 늘어났다는 기사인데요. 올해 초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치고 오히려 경기 회복 기대감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 등으로 인해서 방어적 투자에서 공격적 투자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자, 가장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빚까지 내서 투자자들이 쓸어 모은 주식이 대체 뭐냐? 그리고 비투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은 또 뭐냐? 왜 사고, 왜 러브 사랑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전문가님, 왜 이 종목을 사고 이 종목을 사랑하는 거죠? 지금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은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아유, 이것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2차 전지의 대표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시장입니다. 네. 비투라에서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투가 초기에 증가할 때 보면은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근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좀 과열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한번 조정받고 나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BM은 제 최애 종목인데 네.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여집니다. 네. 과거에도 에코프로 BM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20년 전에 하이닉스입니다. 오.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5년간의 워크아웃에서 이제 벗어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이제 네, 바닥을 네. 다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구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투를 하더라도 상당한 좀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에코프로 BM은 네. 원래 연초부터 비투를 하신 분들은 네.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냈을 건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미래 성장 가치가 네. 상당 부분 이제 주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투를 해보신 분들은 처음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조금 맛을 본 분들은 그 다음에 또 그걸 잊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안타깝게 고점에 몰린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조정 기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을까요? 빨간색이죠. 이거는 튀어오를 수 있군요.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가치를 보는 거거든요. 왜 지금 관심을 받을까요? 실적이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하이니켈이라든지 비율을 조절하면서 네네. 이런 기술력, 네. 이런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비싸죠. 비싼데 네. 그래도 이 밀도가 초밀초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기술력, 네. 이런 기술력하고 그다음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고점까지는 도달하지 않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괜찮다 확인이 되면은 실적 발표 아무래도 때마다. 좀 단기 투자 심리는 좀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 그동안 많이 조정받았네 네. 싶으면은 좀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 BM 외에 이 비투 개미들이 집중해서 매수한 종목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짚어주신다면? 네, 뭐 올해 상반기에 신용거래 상위 10개 종목의 구성을 보면 네. 바로 이제 미래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가장 큰 비중이었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그 셀 메이커들을 네.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하여금 2차 전지는 투자해도 뭐 별로 이제 미칠 게 없겠다 네. 이런 심리가 생긴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신한울 그 3, 4호기에 대한 2조 9천억 원 규모의 그 수주 공시가 떴는데요. 원자력 분야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원전 수주가 더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고조되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현대로템이 한 게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현대로템이 지금 아마 요번에 네.
이슈로 해서 좀 많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네, 전쟁. 그쪽으로 해서 밸류에이션도 좀 많이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털고 나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러니까 현대로템을 좋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대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종이죠, 조종. 다 팔고 네.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아, 현대로템을 기다려라? 네, 저는 그 신용거래 상위 10개 종목 중에 2차 전지 대장주죠.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예, 2035년이 되면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제 내연 기관차를 이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생산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산업의 규모가 반도체의 한 5배 이를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1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 대장주의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의 5배를 넘어서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5배를 넘어서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5배요? 예, 예. 지금 400조인데 동의 안 한다. 동의 못한다. 동의 못 하죠. 아무리 잘 나가도 삼성전자의 5배는 안 된다. 삼성전자는 네. 무거운 종목이고 네. 그래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한 20년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당연 5년 내로는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5년 내가 아니고 한 13년 뒤죠. 2035년. 2035년. 13년 돼도 안 돼. 13년 돼도 안 돼. 20년 넘어야 12년, 돼. 12년 후에. 예. 아, 두 분이 서로 뵌 줄 알았는데 동의 안 한다. 에너미네, 에너미. 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르죠. 삼성전자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보다 5배나 커지면은 아무래도 돈도 5배나 더 벌 거고. 그러다면 시가총액은 또 돈 버는 만큼 반영해야 되니까. 네,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커질 거라는 거는 아. 네, 뭐 자명하다. 거의 뭐, 예, 뭐 자명하고 거의 확실한 수준이 아닌가. 자, 어찌 보면 이 B2가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대박 아니면 쪽박.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진짜 너무 괜찮은데 빚을 내서라도 나는 투자해야겠다라고 많이들 결심하는 게 올 초에 상저하고를 뒤집고 예상치 못한 급등 장세가 펼쳐진 시장의 흐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욕심이 화를 부. 아마 시장 하반기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네. 2,800포인트까지도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 지금 우리가 2,500에서 막 600 가려고 하다가 떨어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라갔다가 또 힘 못 받고 떨어졌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내년에는 2,800까지 예상.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올해. 올해요? 이 주식은 선 반영하니까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2,800까지 갈 것이다. 예,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감으로 때려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감이 아니죠. 네. 머릿속에 다 자료가 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쫙 가면서 2,800으로 왜 도달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동결, 그다음에 이후에 금리 인하까지도 나올 수 있는 내년에도 금리 인하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발맞춰 가다 보면은 2,800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배는 동의 못 한답니다. 동의 못하죠. 예, 왜요? 그동안 조정 구간이 길다 보니까 쌓인 매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량 다 받고 갈 거야. 걱정 마.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변수가 뒤따릅니다. 예상 못하니까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변수가 나타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100% 확신은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B2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있다고 그래서 하셨죠. 아마 지금 불안감이라든지 기대 아주 잘합니다. 예. 비트 개미들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튼튼한 동아주가 같은 그런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네 박자 점수가 있거든요. 네 박자. 예. 그래서 성장, 밸류, 수급, 그리고 재료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100점은 당연히 성장주고 재료주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이.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조금 높아가지고 80점 정도 주고요. 수급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갈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낮아서 한 70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고 첫 번째 키워드는 시총이 500조. 시총 500조. 예. 루이비통 시총이 지금 올해 봐가지고 537조인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한 800조가 좀 넘거든요.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평가 논란입니다. 예.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전부 다 전기차로 다 전환이 되니까. 2차 전지 쪽으로 다 전환이 됐거든요. 지금 거의 800만 대가 1년에 팔리는
시장인데 이게 8천만 대까지 늘어날 곱하기 거예요. 10. 그런데 지금 주가가 3년 후에 실적을 선반영해서 지금 네. 고평가에 있으면서 조정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조정받고 박스권 그리면서 그리다가 한 번 더 틀 겁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신상호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죠? 다른 레벨업 가이드들이 궁금하시다면 캐치어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황성수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만렙 박주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